안녕하십니까 일친 여러분, 백홍주 짱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노부 부부가요 이렇게 좀 한가로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고구마 순 고구마 순.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쭈루거리. 뚫거지라고 하는 건데요. 쭈루거지가 아니고 쭈루거리. 아, 뚫거리. 아, 그래요, 뚫거리. 이거 찍게 된 이유는요, 이제 우리 두 부부가 모처럼 만에 영상도 한번 찍을 겸, 추억에 남을 영상도 한번 찍을 겸, 두 부부가 이렇게 모처럼 만에 조용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게 이거 3등분 해야 되나? 3등분 해야지. 아, 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네. 껍질 벗기면서 중간중간에. 아, 이래가 잎은 이렇게 따면 뜯어내고. 이파리는 이파리도 고구마 쭈루거지 이파리도 먹는다 하더라. 그래갖고 좀 그거 한 거는 내가 챙겨본다. 이건 어디로 나가 그렇죠? 그쪽 옆에 공간이.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건가 하면요, 전라북도 정읍에 처제가 거기서 농사를 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자주 이제 그 처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 1000평 정도 되는 그 농사를 처제 혼자서 지을 수는 없고, 손 아래 우리 동서는 그 직장이 있으니까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철마다 한 해 철마다 인천에서 저희들 그 가정사를 이렇게 밝힌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좀 이런 추억에 남는 이런 영상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가슴에 이야기가 되고 가슴에 남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요. 저희 처가댁은 딸이 6명입니다. 딸이 6명인데 그 중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맞이고요. 아마 한 번쯤 제 영상에서 정읍에 있는 처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또는 정읍에 있는 처제집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 했던데, 아마 어쩌면은 저에게 관심이 아주 깊은 위치는 조금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6명 처제 중에서 이제 첫째 처제, 둘째 처제, 셋째 처제, 넷째 처제, 네 번째 처제, 그러니까 네 번째 처제가 정읍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산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될까? 15년. 한 15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농촌 현실이란 게, 처음에 갈 때는 경상도에서 온 경상도 말씨를 쓰는 제 처제고, 제 손안의 동서는 전형적인 그 집에, 정읍에 있는 집의 아들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무엇이 예치 않아서 아마 처제하고 같이 고향으로 귀농을 하자, 귀농이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제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으니까 각종 크게 팔기 위한 농사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손이 참 잘 벗겨지네. 작년 거는 잘 안 벗겨지던데. 이것도 싱싱하면, 이렇게 싱싱하면은 껍질이 이렇게 잘 벗겨진다고 그러네요. 시들면 잘 안 벗겨지고. 그럴 때는 소금물에 이제 담가야 봐. 이걸 소금물에 담궜어. 담가야 그래 담가.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게 이렇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처음에 그랬죠. 아니 그 힘든 농사를 그렇게 힘들게 지었어 왜 저러고 있는 거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잘 보십시오. 보통 평균 내면은 약 2달에 한 번 꼴은 그 각종 처자들이 전부 다 정읍에 다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대화도 나누고 농사일도 같이 거들고 이런 식.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안 가다가 제가 나도 정읍에 간지 벌써 한 5년 전부터는 저도 이제 꼭 차를 가지고 이제 그 5년 전까지는 저도 직장이 있으니까 가려도 갈 수가 없었고 이제 몸 좀 불편한 저 여식을 데리고 거기 모여서 같이 동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농사일도 좀 거들어주고 안돼 언니 안 와도 된다.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엔 제가 그랬죠. 아니 여보 나도 좀 보세요. 인천에서 내려오고 울산에서 올라가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이 그 길바닥에 뿌리는 갱비를 가지고 너 농사 짓지 말고 차라리 다 먹든가 그 돈 하는 게 안 낫나 그랬지만은 이제 그 처제가 한다는 이야기가 형부는 어떻게 꼭 세상을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이거라도 이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2달에 한 번이라도 여행지들이 다 모일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밭을 그렇게 그냥 놀지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루한 나이 뭐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그 쭉 해오던 농사일 이런 것을 이제 그만두지를 못하는 모양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짜증스럽고 이렇더만은 이게 한 번, 두 번 가보니까요. 이 재미가 보통 쏠쏠한 게 아니에요. 재미가. 한 번은 제가 그 내려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더라고. 저는 눈만 뜨면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궁다닥짝 궁짝짝 이것만 하던 스타일이 됐어. 왜 덥나? 또 돌아간다. 또 돌아가고 있잖아. 그거 나나. 농사 갖고는 생전 뭐 삽자로 하면 안 들어본 사람이 됐다 시끄러. 왜? 내려줄까? 내려줄게. 아빠 내려줄게. 내리고 싶어? 됐다. 정가.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야! 된다가 했다. 아빠 돌리지 말아 했는데. 웃지 말고. 이게 그 재미를 살살 붙이만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고구마 수확철인가?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 고구마 수확철에 고구마를 한번 캐보니까 그때 수확한 고구마가 아마 한 야, 600kg? 한 600kg 정도 될 거예요. 600kg 정도 되니까 엄마 키우는 사람들이냐. 농사도 그러니까 그 전문으로 고구마 농사 하는 사람들은 뭐 몇 톤씩 이렇게 그걸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몇 톤씩 해서 그걸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뭐 약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상품화하기 위한 그 사람들은 기촌이 아니고 기농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처제 같은 경우는 기농은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있는 밭에 생활해 나가면서 이런 모양 같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보통 기농 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밭 모양새가 막 이렇게 넓은 밭에 차도 그 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처제 집에 있는 거는 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곳보다는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손수 이제 처제들은 고구마를 캐고 이제 그걸 캔 걸 이런 비닐 포대에 약 한 20kg 정도씩
담아주면은 나는 그것을 들고 그 약한 50m 정도를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전문적인 이 농촌에서 쓰는 3바퀴짜리 가지고 큰 토타 있는 도로변까지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500km, 야 600km 정도 돌아가는데 처제 6명, 또 이제 남자 동서 4명, 한 10명이 붙어가 하는데도 물론 저희들은 전부 다 이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고 이런 아마추어 수준인 이런 식이 되도 그렇겠지만 시간이 아침 한 10시인가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오후 한 4시나 5시쯤 돼야 그 일이 끝나더라니까. 됐다. 그래가 집에 와서 그냥 몸살 하는데 나는 죽겠더라니. 그랬거든요. 와 이거 나는 천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은 못하겠구나. 근데 밤에 이제 그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금토일 이렇게 한 3박 4일 정도 모여서 모여 농사 일도 좀 거들고 또 즐거운 가족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마치고 이제 술도 한잔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비를 붙여서 해마다 따라 내려가는 스타일입니다. 내려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저 뭐라 그럴까 사모님들이 맛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보 뭐 할 때 안 됐나 뭐 할 때는 안 됐나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이야기인지 몰라도 고기 맛을 드리면은 절간에 빈대가 없다는 이야기 같이 맞는 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상당히 자주 내려가죠. 한겨울철만 한겨울철 12월 가족들 연말 모임 그때를 기하고는 1월, 2월 지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3월 달에 가서 이 모종을 심었나? 아니요, 5달 가야 심는다. 5월에 심었나? 이 고구마를? 고구마를? 고구마는 5월 달인가 심고 그럼 고추를 4월 달에 심었나? 고추도 고구마 심고 같이 심는다. 같이 함께 했구나. 같이 심는다. 야 이리야. 하지마. 아무튼 이걸 기동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그 부피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만도 정업 있는 처제는 있는 자기들 밭에다가 그냥 가족들 모임 또는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이런 식 그 농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 그 시가 쪽에 있는 식구들 우리 처제의 시가 쪽에 있는 식구들하고 그 자기들 그 형제들하고 여형제들하고 가족 그 집안들은 전부 다 뭐 앵간한 거는 그게 해결이 다 돼요. 야 이리야 하지마. 고추 심어서 고추 뭐 김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좀 힘이 붙이고 이래 되니까 자꾸 축포를 축해가 요즘은 그 밭에다가 몇 년 전부터 3년인가 5년 전부터 그걸 좀 수확하는 품종을 바꿨더라고요. 과일나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이제 앵간한 것은 빼버리고 두럽 그리고 엄나무 꽃나무 음순이라고 그러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김장을 하기 위한 배추, 양파, 감자도 심나? 감자, 심을 때 있고 마늘. 고구마, 마늘, 그리고 이제 고추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읍집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한 200평, 150평 정도 되는 데는 텃밭을 갖고 가지고
그 텃밭에서 또 각종 야채 이런 게 전부 다 종류별로 다 신고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택배비가 무지무지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시가 쪽에 붙여줘야 되고, 이제 우리는 그 같은 농사 끝나고 나면 각자 집에 가져올 걸 다 차에 실어서 오는 스타일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고구마순 이것을 했을 때는 이 고구마순 가지러 가자고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택배를 붙여오거든요. 그런데 아름없이 택배입니다 하고 이만한 상자에 한 상자 왔길래, 여보 저거 뭡니까? 이렇게 정읍에서 고구마순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충 한다는 이야기가, 고구마순 가면 한 번씩 그 가지고 오면은 심심하니까 나도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겸해서 이걸 옆에 좀 거들 주거든요. 그 이번 손은 희한하게 잘 까지네요. 근데 작년가 한 2년 정도 온 거는 참 이 껍질 벗겨내기가 힘들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걸 말하고 저 택배비가 3원이었지 말라고 보내놓겠지만은 집사람 한다는 이야기야. 당신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요즘 고구마순도 시장 가가지고 저희들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양의 한 3분의 1 정도는 몇몇 친한 친지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남은 게 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만한 물량 같으면은 돈 주고 살려면은 몇만 원 됩니다. 이거. 그런데 돈 몇만 원 금액도 문제지만은 손수 키운 이 좋은 것을 갖다가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라고 이렇게 보내는 그 성이 이렇게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오늘 이거 보면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상당히 품질이 좋으니까 이 음식을 해놓으면 아주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왜? 니도 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또 이제 수확할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나는 이제 여기서 정읍까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는 이런 피로도도 처음에는 막 짜증스럽고, 내려올 때 짐을 생각해서 집사람은 집에 누워서 빈들빈들 거리니 내려가자라는 식이었는데, 그가 좀 그러더만 이제 그 재미를 잘 붙이고 나니까 오늘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다음 수확회가 정읍 갈 차는 언제쯤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충 지금 수확할 것은 없고, 이제 고추를 뭐 제가 가서 그 고추대 박는 거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니더라니까요. 고추대를 박고, 그것도 무슨 그 고추 뭐 줄을 치고, 그 뭐지 고라니인가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파란 천으로 된 것과 쫙 한 400평 되는 고추 심은 데를 삥 다 뚫어 막고, 그리고 뭐 물을 주고, 또 뭐 마늘 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내년 동안에 지금까지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재미 비슷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좀 친한 가족끼리는 모여서 이런 즐거움을 찾는 방식도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까꿍. 어가는 지금 비가 왔어. 어가 못한다. 근데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젊고 이럴 때 같으면은 뭐 앞날을 위해서 그 모이지도 못하고 이랬던 건데, 이제 뭐 노후에 큰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세월이 돼가기 전에 하는 게 맞는 일이겠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도 아마 제가 그 어디 혹시 제 영상 중에서 나의 연습한 1편과 2편을 혹시 보신 일친이 이것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쉽게 되겠죠. 저는 혹시라도 처음 보는 분들이 저런 사람은 못하는 사람인 거 싶고, 너무 안 들은 걸 제가 억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 들어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울산에서 자라가지고
13살 때부터 기타를 배워서 18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발을 덮어 쓰고 밤무대에서 전문 기타맨으로 직업 프로 기타를 한 40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은퇴해서 딴따라지 뭐 비타민. 당신은 참 딴따라가 아니에요. 딴따라가 아니오고 연예인은 안 되지만은 예술인입니다. 이왕이면 예술인. DDR. 아 이게 아시네. 이거 이천님 재밌는 웃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방금 집사람이 이야기했던 DDR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딴따라 앞 약자를 영어로 하면은 DDR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이 친구들 만나면 어이 딴따라 딴따라 이러면 이 친구야 딴따라가 아니다 DDR이라고 좀 불러라. 이걸 집사람이 몇 번 들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 지금 그걸 기억을 하니 집사람이 먼저 DDR 소리를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하일이 별로 없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봉사예술단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무슨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위문 공연을 다닙니다. 물론 저는 저기 제 파트가 기타 파트니까 기능 봉사로서 이제 저는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가면 저희들이 보통 가수를 한 20명 정도 데려가서 한 2시간 동안 즐거움을 주고 또 그렇게 또 틈틈이 격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는 그런 곳으로 가고 또 한 주는 예정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 또는 독거 노인 돕기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이런 그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해서 거기에 오신 관중들이나 또는 참가하셨던 가수분들이 직접 모금하게 넣은 돈으로서 몇몇 사람들을 소년 소녀 가장을 몇몇 중구청이나 울산 남구청 중구청에 지정을 받아서 매달 그분들에게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이제 독거 노인들 계시는 것도 요즘은 뭐 지자체에 연락하면은 그럭저럭 환영을 하거든요. 저희들 뜻을 알아주는 데는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봉사단체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좀 이런 그 체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음악을 즐기고 노래를 좋아하는 지방 가수들끼리 모여서 왜 음악 안 나오나? 좀 그랬구나.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 아니 안다.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게 제 직업이고요. 말이 좀 조금 옆으로 입술을 세버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저희들도 벌써 이미 저도 나이를 밝히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도 저는 1954년생이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는 저보다 연상입니다. 연상이고 저희들은 올 5월 16일이 저희들 결혼 50주년이었었고요. 상당히 결혼을 일찍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큰딸은 지금 올해 49살입니다. 그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그 정읍 쪽에 있는 아마 처가 쪽으로 다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정읍이 아니면 전라북도 가까운 뭐 전주, 군산, 부안 막 이런 쪽으로 모여서 늦어도 1시간 내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렇게 되면은 보고 싶으면 모였다가 또 각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당일날 모여서 당일날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든요. 한 처제는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또 어쩌면 밤에 가기가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으니까 또 그렇고 또 부산에 있는 처제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녔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노후가 되면은 다 모여서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들고요. 근데 이 철성이 안 맞으면 못할 건데 처제들도
상당히 즐거워 하더라니까요. 다 모이면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같이 해서 물론 그 여자들 6명이 다 모일 때도 있고 한 명 정도 빠질 때도 있지만 일하는 거는 전문으로 농사에 일했던 사람 안 되죠. 이 정업처제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정업처제 혼자서 하는 일이나 나머지 처제 3명이서 하는 일이나 똑같더라니까요. 분량이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어떻게 이게 자꾸 틀어지지? 네가 안 건드리는데 보물아, 보물아, 단추 찍고 니도 한번 보고 싶나? 그럼 보고를 쭉 내밀어봐.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입니다. 올해 이렇게 보여도 올해 나이가 44살입니다. 44살 연식인데요. 까꿍 까꿍. 우리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살아갑니다. 나오겠긴 해. 나오기 좋나?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리면 좀 더 앞으로 내가 음악 틀어줄게. 나만 가지고 갈게. 인생이란 게 이제 뭐 별 거 있겠습니까? 저희들 두 부부 한적하고 조용한 공기 좋은 곳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노를 오순도순 보내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꿈이고 소박한 꿈입니다. 하지만 안 나. 그래서 내가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2021년 9월 1일 날 첫 영상을 업로드 시켰으니까 지금 이제 22개월 차 모양이죠. 그동안 약간 160여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켰는데요. 지금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올려보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봉사활동 나가서 활동하는 동년 가수들의 반주해주는 이런 영상.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싶으신 유치님께서는 백홍주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동안 쭉 올렸던 영상들을 한 몇 편이라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곧 성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은 가수들 반주하는 이런 영상은 이게 참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니까 별 재미도 없고 물론 쭉 해왔던 영상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유튜브 정책이 요즘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확실한 콘텐츠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중간으로 조정을 하려고요. 전에는 주로 반주하는 영상, 우중증한 기타지만 제 기타 연주하는 영상, 이러한 부분들만 쭉 업로드를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 비중을 조금씩 이러한 영상 쪽으로 한번 바꿔보고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추세로는 유튜브 자체에서 뭐 정책이 바뀌니까 그 정책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 이런 영상보다는 대체적으로 쇼츠하는 영상에도 아마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체계가 되는 모양이죠.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굉장한 비중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 콘텐츠도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똑같은 지방 가수 기타 반주만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가지고는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저쪽에 피부를 느끼고 그전 좀 하던 차에 이 정업에서 고구마 순이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여보 모처럼 말해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봅시다. 저희 아내도 저희 집에서 요 자그마한 빵 음악실에서 음악실이라기보다는 두 부부가
노래하고 또 집사람은 그 젊었을 때도 또 노래를 참 좋아했고 노래하는 취미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는 노래를 하고 저는 옆에서 반주를 하고 이런 영상도 제 동영 중에서는 한 20여 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한 콘텐츠를 바꾸고 같으면은 아가씨야. 서서히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앞으로 1년이 될란지 3년이 될란지 5년 후가 될란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은 마세요, 아가씨. 정업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 했던 단독 음악실을 하나 꾸며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 마음대로 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마지막 제 하고 싶었던 이러한 그 부분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참 제가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그냥 앞뒤도 연결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반횡설 후전한 이런 이야기는 자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맑은 정신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많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화 상대가 있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고 또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자신이 있는데 내 혼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아래는 한 1시간 30분 정도를 내 전공인 기타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지 않는 혼자만의 기타 놀이라고 하면 맞겠죠. 명칭은 나의 연습이라고 타이틀을 올렸지만은 기타 놀이하고 여러 일친들과 대화를 하고 한 이런 시간을 한 1시간 20분 다음 날은 1시간 30분 정도 두 편을 찍어 보니까 이야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야 실방송 하시는 2시간씩 이렇게 실방송 혼자서 하시는 보통 음악 실방송은 주로 혼자 하시는 가수님들도 많지만은 대부분 다 그 자기 노래도 부르고 또 멘트도 하고 또 다른 가수분의 노래를 녹화됐던 것을 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실라가 모르겠지만은 혼자서 2시간 동안 계속 음악도 없고 혼자서 대화로서만 하는 이런 채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 싶은 걸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앞으로 계획이 아내와 둘이서 이제 생일이 나고 나면은 이제 실방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때 지금도 이렇게 당스럽고 말이 앞뒤가 두서가 잘 안 맞고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어제 1시간 20분, 아래 1시간 20분, 오늘은 세 번째 이제 기타 없이 그냥 요런 방송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서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하고 둘이 같이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아내와 내가 실방송을 했을 때 좀 뜨등거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경험도 갖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방송을 한 몇 분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실방송을 하면은 저는 아주 편하죠. 왜냐니까 아내가 노래하는 타임에는 나는 기타 반주만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저도 되지 못하는 노래지만은 음역을 조금 낮춰서 2시간 동안에 한 서너 대곡은 할 수가 있고 또 제 전공인 기타를 가지고도
뭐 한 서너 곡은 연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두렵지가 않는데, 그런 방송은 해봐야 실질적으로 부부가 재미로 하는 스타일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유튜브 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유친들이 뭐 유튜브는 혼자서는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상부 상조 내지는 공생 공존 뭐 이런 식 스타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뭔가 좀 재미가 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오늘 참 저 더 나이 든 부부 실방송 하는 날이다, 이런 스타일이 되어놔줘야 되는데, 그럴 저희들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첨 경험도 쌓을 겸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험도 쌓고 말 주변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연습도 좀 하고 신기해? 그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요런 이걸 다 깔 때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 다 깔려면 내 생각에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일반부가 하면은 내 아이 옆에 있어봐야 그 떨어지지 뭐. 내가 몇 개나 까지도 못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다음 21일 야, 뭐 음악 틀어달라고? 아빠 음악 틀으라고. 음악 틀면 안 돼. 오늘 요거 할 동안 음악 틀면 안 돼. 조금 이거 끝나면 음악 틀어줄게. 아빠가 이거 끝나면 음악 틀어줄게. 왜냐면 음악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또 뭐 저작권 침해 신고 해가지고 오늘 이 했던 것도 아무짝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야, 나 좀 이따 해줄게. 이따 해줄게. 조금만 이따. 다친다, 좀 이따 이기야. 해줄게. 좀 이따 요거 마저 해놓고 해줄게. 문제야. 깎아서 깎게요. 깎아서 안 깎게요. 비가 와서 깎아 맛있는 과자 깎아 사러 못 간다니까요. 비가 그쳐야 간다니까요. 할 거 없이 아빠가 오늘 니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니를 좀 이렇게 해놓고 위해서는 오늘 할좀 차이 더 줄게. 그럼 하이가 하나 더 줄게요. 깎아. 카메라 건드리지 말고 이거 하나 주지. 여보세요. 몸을 가시려 뒤로 떨어졌어요. 아빠 하이가 하나 더 줄게. 깎아. 응. 이거 온나 내가 자, 오세요. 보무라 엄마 빨간 장입니다. 일로 오세요. 뒤로 돌아오세요. 오세요. 일로 방향 일로 방향 때려면 글로 이게 가라 지나가라. 건드리면 좀 바로 오면 되지. 자, 여기 놓으세요. 촬영 좀 하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뭐지 싶으신 분도 계시겠고, 전에는 제 생각에 지금 촬영 시작한 지가 이 뭐야? 야, 벌써 40분이 지났다. 이 40분 동안 이 영상을 과연 지금 이 방금 지나간 애가 저희들 막내 올해 44살인 몸이 조금 불편한 제 둘째 딸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아마 내 생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예감. 내가 이 영상을 내일 업로드 시켜서 저녁쯤 돼서 틀어도 한 명도 이 장면을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생활을 한 22개월 차 정도 해보니까요, 실방송을 하면은 그 오신 분들 중에서 또 들어가시는 분, 새로 들어오시는 분, 10분 정도 보다가 나가시는 분, 어떤 분은 들어와서 진짜 댓글창에 댓글을 계속 달면서 끝까지 보시는 분, 파트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댓글 달라고 10초 만에 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것이고 이것은
좀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저 전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느 한 1년 반쯤 전인가 제가 아주 한 3개월 구독자 한 100명 선 됐을 때 제 올린 영상이 한 6개 되고 7, 8개인가 10개 정도 되고 한 100명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제법 동시 접속자가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되는 실방을 하는 유튜브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평균적으로 이 영상을 실방이 끝난 다음에 컴퓨터로 거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누가 나갔다고 누가 들어서 누가 나갔는지 그런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될는지 몰라도 제 뭐 평균 시청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되는 모양 같더라고요. 보니까 2시간 방송을 하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녹화라든가 안 그러면 바로 실방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평균 2시간짜리 영상 평균 지속 시간이 4분이랍니다. 4분. 처음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초심 때니까. 유튜브 한지 제가 5개월도 안 됐을 때니까. 저는 어떠신 분들은 3개월 내에서 5개월 정도에 구독자 1000명을 넘겨서 승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보면은 유튜브 시간 이제 6개월 만에 구독자 6,000명에 2달 만에 승인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간혹. 근데 제가 아는 보편적인 유튜브들은 승인 받으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 1년 안에 받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일 것이고 그나마 지금 지나도 4,000시간을 못 채워서 찔찔 내고 하시는 이런 분들 이번에는 그래도 유튜브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500명에 3,000시간으로 좀 내려왔으니까 조금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그런 정책이 올 1월인가 2월부터 시작되면서 한 5월달까지만 승인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잠방 인정 시간을 인정해주고 옛날같이 시계 틀어놓고 시계 뺑뺑뺑뺑 돌아가면은 밤새도록 틀어놓고 아는 지인들 한 20명 정도 불러서 그 지인들이 참가를 하고 지인들은 잠을 자도 그 시간이 인정이 되고 했던데 이게 6월달부터는 시간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장난이 아니더라니까요. 6월달 딱 들어와가지고 4,100시간 돼서 성인을 턱 넣으면은 성인은 안 떨어지고 다음날 시간이 한 1,800시간, 1,200시간, 1,500시간 쭉 다 빠지는 성인 넣은 사람은 이 성인을 넣으면은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유튜브에 인공지능이 확 다 시간을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 달리기 때문에 날굿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그걸 써줬지. 근데 그렇게 풀어줘놓고 이제 돼가는 모양 같은데 물론 제가 지금 안 할 이야기를 혹시 하니까 집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유튜브에서 이런 걸 제 생각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가감하게 인공지능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시간을 끌어냅니다. 다 끌어내고 이런 식이 되는 모양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도 공공연한 실방에서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잠방, 대체 영상 이러한 것은 인공지능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해봐야 너무 심한 것은 1000시간 뺄 페널티까지 매겨가지고 1,500시간을 빼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막 떠돌고 있고 제가 느낀 점은 유튜브에서 카드라 하는 말이 점점 불어나서 많은 쪽으로 번지는 이런 현상.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가 경상도 말로 철두철미하게 단디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저도 여러 가지를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콘텐츠를 앞으로 이거 뭐 이문 공연 가서 가수들 노래 반주하는 이런 콘텐츠 가지고는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난 그래도 설마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있었는데 몇몇 아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같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걸리는 이런 공연하는 시간은 한 달 내에 해봐야 한 달에 5천원도 수익 창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5천원도 안 되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영상 찍고 찍은 거 어떻게 손 봐서 올리고 공연하러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왕 했는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하다못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수익 창출이 나야 전기세라도 나와야 지금 사람들이 이번 달 전기세 하고 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는 내가 하는 이 가수들 반주하는 이 콘텐츠는 이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가 해왔던 공연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콘텐츠를 한번 바꿔보려고 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자. 찍어서 업로드를 한번 시켜보자. 시켜보면은 어떠한 답이 나오는지, 과연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고, 평균 지속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하고 내하고 계획대로 실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영상을 오늘 찍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2년 동안 이런 영상은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정은 이 결과를 하나 가지고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음에는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번 그 7월 21일이 중복 아닙니까? 중복, 그죠? 그 중복 때는 우리가 집에서 각종 재료, 닭 또는 백숙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닭 볶음탕이라고 표준말로 그러죠. 이 경상도에서는 닭 도리탕이라고 그러는데요. 닭 도리탕 두 가지를 부엌에 주방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두 명이서 같이 그대로 가면서 하는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자. 우리가 인류 요리사는 아니지만은 당신이 주부 경력이 아마 50년인데 50년 된 당신 주부 경력으로서 충분히 조리는 될 것이고, 그 한 장면만 영상을 찍어서 맛은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맛있네 맛있냐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아무튼 그 오늘 여러 가지 저 혼자 한참 막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하고 오늘 그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 모토는 아니었었고요. 계획은 영상은 이런 영상을 찍되 당신하고 내하고의 지나왔던 살아왔던 이야기, 좀 힘들었던 이야기, 또는 보람을 느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이런 거를 둘이서 대화식으로 풀어보자라고 했던 게,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저 혼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다 보니 목이 좀 마릅니다. 물을 일단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저에 대한 평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카메라를 안 보시고 이야기만 해도 녹음이 다 들어갑니다. 하실 때 좋습니다. 저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또 나온다. 그 하여가 째고 놀지. 이걸 50분인데. 야, 이 고기보다 혼자 뜯으니까 시간이 참 잘 가네. 오늘 안 돼 보면 아니 나는 아니 얼마 안 된 건데 지금 촬영한 딱 정확하게 50분 됐다. 혼자 안 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앉을까? 앉을게. 너는 좀 하이라고 줘. 내 아빠 틀어줄게. 그럼 안 먹고 하이라고 틀어줄게. 하세요. 이거를 가는 거 물러나가 텔레비전 보고 전 사진을 찍고 야, 이게 당신도 물 한잔 하소. 내가 말했나 무슨 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지금 내가 아래 아침 7시부터 아래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1시간 반. 물론 그때는 저 혼자 무슨 좀 사정이 있어서 기타를 가지고 놀면서 유친들하고 대화도 하고 제 기타 강의도 아니고 촬영도 아니고 한 이런 걸 안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오후쯤 돼서 또 그런 영상을 1시간 20분짜리를 찍어서 여러 유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제 기타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 영상을 찍어봤었고, 오늘은 기타를 안 건드리고 해보니까 기타를 가지고 할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걸 차라리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더라도 저희 집에 반주기가 있으니까 또 반주기를 틀어놓고 거기서 나온 노래를 기타를 같이 치라 하는 것이니까 뭐 40년을 직업적으로 했는데 그거 제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분명히 또 표시가 붙을 거니까 그게 아닌 이 기타를 가지고 기타 놀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기타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진땀도 나고 그것도 처음 해보는 영상이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대화를 유친들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저 혼자 하는 대화지만은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여기에 알게 모르게 재미를 솔솔 느껴지고 무슨 뭐라 그럴까 끌린다는 이런 맛이 느껴지네요. 아, 이래서 실방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도 계속적으로 실방을 하시는 것이구나. 주로 이제 주 1회 하시는 실방하시는 분들은 뭐 연주인 내지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매일 365일 하시는 하루에 2시간씩 하시는 유튜브도 계시고, 그것도 5년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주하시는 분 중에서 매일 2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느 채널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 채널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동시 접속자가 100명 넘게 모이는, 평균 100명 넘게 모이는 이런 채널도 있고, 보통 30명에서 50명대 모이는 이런 채널이 있고, 좀 이제 한 20명대 모이는 채널이 있고, 10명 이하로 모이는 채널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나는 앞으로 실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실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웃라인이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만 건설을 땅땅 치는 게 아니고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백홍주장 조만간에 실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요. 물론 처음에는 혼자서 하는 실방이니까 이미 실험 방송도 몇 번 해봤었고요. 아내하고 같이 하는 스타일. 아내 노래 반주를 하고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도 몇 곡 하고, 또 제 특징인 기타 연주도 몇 곡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점진적으로 거기도 다른 가수분을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아내하고 노래하시는 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대신 저는 매일 하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해봐야 큰 호응도를 얻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 2 내지 3회를 하되 한 번은 그렇게 음악 방송을 아내와 제가 하고, 나머지 2번 내지 3번은 이런 스타일의 실방. 안 되면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더라도 대화를 주고받고 유친들과 유대관계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방 쪽으로 저는 지금 현재 컨셉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혹시라도 이 업로드 시키는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백홍주짱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좀 중간에 아이고 이건 답이 없구나, 몇 분을 다 지워버리고 그만두려고 계획도 세웠었는데, 그게 또 비슷한 파트에 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은 또 생각관념이 달라지고, 그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정확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은 그만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이 세계가 이렇다는 걸 차라리 제가 알았다면 아예 시작을 안 했죠.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들였던 제 노력과 제 공, 이건 너무 그만둘 지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그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눈앞에 정상이 보이면은, 쟤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등산을 하는데 처음에 평지를 걸어갈 때는 막 좋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물도 마시고 어느 정도 약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힘이 들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그만두고 쉬었다 내려가 버릴까. 또 그 다음 좀 더 올라가면은 진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쉬고 그만둬야지. 주위 동료들이 야 다 왔다, 알았죠, 눈앞이다 가자. 그럼 할 수 없이 끌려가죠. 딱 정상이 눈앞에 보이면은 아이고 오기를 잘했구나. 제가 그 심정으로서 지금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물론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아주 많은 구독자와 아주 많은 조회수, 아주 어떻게 되는 이런 그 정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뜻했던 유튜브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인을 받고 나면은 구독자 3,000명이 되어보고 싶고 하고, 조회수가 50회에서 100조회 나오던 게 100조회를 넘기고 나면은 200조회 나온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느덧 늘어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은 처음에는 나도 언제 남들같이 구독자 1,000명을 마련해서 승인을 한번 받아볼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관념이 5,000원으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0 구독자가 달성되고 내가 목표했던 조회수를 어느 정도 늘기 시작하면은 10,000원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30,000원을 바라보게 된다. 무슨 연예인 30,000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10만 실버 회원이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상한, 이건 중독이라기, 좀 저속한 표현으로 중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생태 모양 같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알게 모르게 반포기하고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숱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걸 해서 자기가 뜻했던 바 목적이랄까, 안 그러면 뜻했던 바를 누리고 아주 잘하고 계신 분도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실한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앞으로 내가 이 유튜브 생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어떻게 해나가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 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가닥을 이제 완전히 잡았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영상을 업로드 시켰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이 제 이야기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영상 첫머리에 그 이야기를 못 들었었는데요. 보통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한 1분 15초 정도 되는, 물론 쇼츠는 1분 안에 찍어야 되는 거니까 쇼츠가 아닌 그냥 일반 영상은 1분 15초짜리 정도 되는 영상은 아는 유친이고, 또 댓글을 전화하면서 보면 보통 한 40초 짧게 뭐 잘 봤어요 하는 거야. 물론 10초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그런 영상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야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 알아보니까요. 8분 넘는 영상은 처음에 틀어놓고 댓글 쓰고 중간 좀 밀어보고 한 5초 내지 10초 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5초 내지 10초 보고 토탈 2분을 안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2분을. 그게 보통 보편적인 거라. 하물며 저같이 이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찍어 올리는 영상, 음악만 뭐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 묶음해서 한 20곡 정도를 한다든지,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곡을 한 20곡 한다든지, 이런 것은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들을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이러한 영상, 뭐 먹방하는 영상 또는 다른 거, 평균 지속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진짜 대화를 듣고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 된 유친들하고 그런 개인적인 문자를 서로 많이 주고 받아보거든요. 받아보면은 자기들도 내하고 똑같은 행상입니다. 심지어는 구독자가 3만 명, 5만 명 되는 이런 유친도 한 영상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500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500회가. 띠커대가 300회. 지난해나 그분이나 내나 똑같더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꼼꼼히 해보니까, 결국은 일반인 구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상, 일반인 구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와 콘텐츠 영상이 아니면은, 같은 유친들끼리는 가서 내가 지걸 봐주면은 지도 내인데 오는 이런 행태, 이 행태가 이제 만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 몇몇의 유튜브만 빼고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못 느끼는 이런 콘텐츠로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제 유튜브에서 각종 광고주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쇼츠 영상도 광고를 올릴 수가 있다. 쇼츠 영상에도 관객을 올리고 우리 정책을 이렇게 바꿀 테니까 라는 식으로 돼서 쇼츠가 지금 대유행을 타고 님나 냈나 옆집 아저씨나 웃집 할머니나 저 밑에 계시는 동생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쇼츠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쇼츠에 나온 수익금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와 공동 분배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 같고, 물론 자기들은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 당신은 유튜브를 연구해갖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계통에 지금 뭐 몇몇 전문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또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채널을 들어가서 쭉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은 비슷한 공통적인 맥락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기존 작년까지 해왔던 이런 콘텐츠의 방식, 이런 채널 유튜브들은 뭔가 이 찬스에 뭐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아직 지금 초보거든요. 제 아니라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 초보 유튜버의 생각이고요. 이미 발 빠른 분들은 거기에 벌써 대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완전 유튜브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유튜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유튜브 측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인 지금 유튜브들끼리는 공생, 공존, 당부, 당조 말은 이렇게 다 하면서도 내가 네 걸 안 봐주면은 절대 이 사람은 내 걸 안 봐주는 이런 행태로서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제가 지금 구독자가 2,700명인데 2,700명 되는 그 구독자들이 하루에 올리는 영상이 이거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지기처럼 올라온다 아닙니까? 대부분 다 제 구독자들은 저하고 비슷한 이런 그 조인으로서 된 구독자들이니까요. 그러면은 내같이 시간 많고 별 일이 없는 사람도 초창기에는 하루에 최고 적게 매달릴 때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3시간씩 걸렸습니다. 3시간 평균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3시간도 그 올린 6천의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1절은 보아야 조회수 1회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초보 때 들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음방 노래뿐만 아니고 보통 평균 시속 그 올리는 영상 시간이 3분이라고 봤을 때 한 1분 30초 정도 보고 댓글 달아주고는 또 다음 걸 봐야 3시간 해야 겨우 한 3분의 2 정도 내가 아는 유치인들의 3분의 2 정도 보는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그렇고요.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아주 유친관계가 좋은 유친 외에는 그냥 구독만 되어 있는 이런 유치는 영상 올리면은 아이고 참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또 찾아뵙길 바랍니다. 40초 내지 30초.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체제다. 유튜브에서만 뭔가 머리를 잘못 쓰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체제를 뭐 좀 바꿔라. 그래서 대상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쓴 영상을 올리되 1차적으로 이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쓸만하다 싶은 영상만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시간 제한을 두자.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거기에 한 영상만 올릴 수 있지. 하루에 4개, 5개, 매일매일 하루에 2개, 3개 올리는 이런 영상 이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유명한 인공지능들이 그 데이터를 뽑든지 해서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나은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제작을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3분짜리지만 비록 3분짜리든 8분짜리든 긴 영상이든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올리고 올린 영상을 유튜브들이 다 같은 유튜브들이라도 좀 많이 보고 뭐 이런 체계가 돼 나와줘야 이 개선이 되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네 걸 안 봐주면 내한테 안 오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내 걸 보러 오나? KBS 틀면 더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하고 날고 기는 밴드들이 하는 그걸 보려하지 이 늙은이가 띵당띵당 하고 지방 가수가 땡땡 하는 이거 보러 오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파트들도 난을 키우는 파트라든지 뭐 동식물을 키우는 파트라든지 요리를 하는 파트라든지 많잖아요. 종류별로 그런 파트들도 경치를 뭐 풍경을 찍을 때 하는 영상이라든지 그건 누가 웃음 이야기 보러 오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것만 전문으로 뭐 다른 유튜브가 아닌 뭐 다른 거 찍을 때 하는 것도 그것도 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인데 8분짜리 영상을 지 아무리 유튜브가 이런 카메라 하나 들고 찍은 영상을 일반인들이 보러 들어올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 이 사람만 하면 흥분하기 시작해요. 가끔 아무튼 이양 시작한 거 저도 제는 보신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만약 이게 뭐 제가 느끼는 생각했던 만큼 제 보람이 찾아지면은 이걸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닌 것 같으면은 소기의 목적 쉽게 말하면 저도 남들이 다 하는 성인 한번 받아보고 한번 얼마나 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인을 받아놓고 성인이 된 지 2년이 지나도 100달러를 못 만들어서 한 번도 수익 창출을 못 해본 유튜브들이 부식이 주더라고. 2년에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 2년에 13만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라도 100달러가 돼서야 인출을 해낼 수 있으니까. 승인 받은 지 2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돈 인출 못한 유튜브도 숱하게 많고,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괜히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 했다가 이 인공지능이 내 말 듣고는 당신은 땡! 하고 이것도 제 채널 폭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안 그럴까? 이쁜 보물공주. 아빠 시계 안 보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아빠 이거 꺼야 돼. 아빠 안경에 들어가 붙지. 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아, 참, 그 이야기 하면 했구나.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은, 여름철 되면 습기도 많이 낄 분들은,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한 우리 작은 녀석이 이렇게 시금장소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시면 몰라도 이 집 자체가 아주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지금 늘 아내가 가습기를 틀어놓고 옷장문을 다 열어서 옷 같은 걸 이제 좀 습기 제거, 혹시 곰팡이 같은 게 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은 난리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좀 오래 한 40년 넘은 주택이 되어 있는가. 한 4, 50년 되는 이런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여름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마 때가 되면은 비가 들이차면은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거든요. 물이 새면은 일단 전기부터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전기가 차단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곳곳에 지금 이 좀 창피스러워서 저들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제가 못하는데요. 온 천장에 이 텐트 같이 이런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호수를 연결해서 바깥으로 빼내고 또 몇몇 군데는 천장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안에 뭐 장치를 해가지고 호수를 빼내가 물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기는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느냐? 할 수 없이 외곽에서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외부 집안에 있는 전기는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전기가 아무것도 가동이 안 되니까요. 외부에서 이제 노출선을 하나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집안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각종 전기선을 가지고 노출이죠. 노출. 한 노출은 가면은 에어컨, 테레비, 선풍기, 콘센트 한 5개 꽂을 수 있는 이런 선을 노출시키고 또 하나는 들어오면은 이렇게 큰 전체적인 방 거실을 쓸 수 있는 등을 달 수 있는 이런 선 노출시키고 또 하나는 화장실 백 쪽으로는 저희들이 문을 열면은 이 불빛으로 급한 용물을 볼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부엌은 조리를 해야 되니까 부엌 쪽으로 하나 들어가는 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무슨 이야기 하나 되게 돼버렸노? 말이 아직 이런 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줄서가 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뭐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와전되거든요. 대충 기억나는 것은 뭐 유튜브 정책에 대한 하늘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흘러와 버리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애가 우리 애란다. 우리 작은 녀석이 이 방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못 따가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곰팡이 이야기가 나오고 곰팡이 이야기가 뉴스 이야기로 관련돼요. 그래서 아빠 시간 안 보고 앵간하면 이제 좀 끌란다. 한 5분만 더 있으면 되겠다. 왜? 왕소리 나는데요. 왜 자꾸 그렇게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서서히 제 이야기 이제 끝을 내실까 합니다. 왕소리 나는. 아무튼 그 재미도 없고 몇개 땄어? 재미도 없고 말 주변도 없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여러 우친 분들 고마 네. 줄거리 몇 개 갔어? 너 하고 시험 줄게. 어? 어? 고마 줄거리 몇 개 갔어? 그럼 한 10개 넘게 까지 싶은데 한 20개나 깠을까? 30개 깐 것 같아요. 자, 앞에 마저 해놓고 저 음악도 크게 틀고 상도 하나 주고 이렇게 이제 막다 됐다 앞에 요거만 해놓고 그만할게. 아무튼 고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 시켰을 때 와요. 왜요? 하나 더 하고 싶어. 자꾸만 저거 뭐고 하고 불러 하면 되나? 또 하고 싶나?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는데. 그만해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음악 틀어줄게. 노래 틀어줄게. 근데 이건 참 부드럽게 잘 까집니다. 잘 까지고.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켰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이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지만 딱딱딱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영상 초기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끝나서 해봐야 소용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마지막 끝맺음을 말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사랑하는 내 보물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물론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예상했던 거지만은 이게 어중간에 끝났으면은 차라리 제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어제 했던 그런 스타일의 영상을 촬영했을 것인데 이미 그런 애를 놓쳐버렸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유친이 계시다면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 장마철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유튜브 백홍주 짱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보도 역할은 저희 사랑하는 딸 백민경이 저희 보물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인사드리고 끄겠습니다.